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아주 요동을 쳤죠. 거의 3천 한번 찍었다가 좀 아쉽게 좀 밀려버렸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뭐 트럼프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시장 오늘 뭐 지금 오늘 이제 장 마감 거의 돼가는데 뭐 강보합권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시장 끝나면 이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또 이제 6월 21일 날 토요일 날 금융투자 교육원 있죠. 여기서 강연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강연회 또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 네, 좀 넓은 데서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7월은 진짜 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뭐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하겠고, 아무튼 7월에는 7월 강연에는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도 6월 21일 날 저도 하고 또 저희 이제 당사 리서치 센터의 정다운 연구원님이 같이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뭐 미국 아마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뭐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 이런 산업이나 이런 트렌드 분석이니까 그런 거 통해서 강연회 때 그동안 이제 많은 또 아이디어들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이고, 왜 한국 시장이 좀 올해 굉장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한번 이번 강연회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그 이벤트 있으니까 뭐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일 금융투자교육원 오후 1시부터, 저는 아마 3시부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미국 시황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나솔루션은 좀 급락했고, 삼성전자 좀 올랐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카드 뉴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글로도 썼는데 카드 뉴스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리고 공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 이거는 한미약품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조정 오지 않는다. 정상회의와 정유화학, 메시 치료제. 이게 뭐냐면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인데 그 내용하고요. AI 공략, 이제 삼성 SDS 내용이 좀 있고, HBM 반도체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 괜찮고요. 그리고 더존비전, 해성DS, 리노공업, AU 브랜드, 그 다음에 그 비나텍, LG엔솔, 휴메딕스, 가비하는 공시. 그리고 저희 이제 투혼투게더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편지 쓰잖아요. 그래서 투투 편지 해서 이제 뭐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아파트의 시대에서 주식의 시대로. 사실 이 주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 주제인데 그 내용들을 일부 좀 편지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혼투게더 콘텐츠에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증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갑자기 한 기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도 이제 기업 분석하고 이제 전자공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무튼 오늘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란이 핵 협상을 좀 원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보도가 나와서 오늘 그래서 나스닥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고, 이게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오전에 줬죠. 그리고 반도체 많이 올랐고, 코스피 야간 선물도 올랐고요. 금리 좀 올랐고, 달러는 계속 약하고, 환율도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가 오르는 게 안 좋잖아요. 유가 급락했죠.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란이 핵 협상 재개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고, 금값, 유가 떨어졌고, 비트코인 올랐고요. AMD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삼성전자 오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를 이끌었지만 미국에서도 방산주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는 이제 더 큰 위기로 지금 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낙관론,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고,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엔비디아 다 올랐고, 특히 AMD,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이 이제 여기서 오늘, 근데 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정상회의 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해버렸고 갑자기 귀국을 한 거예요. 그거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정상회의 중에 그냥 일정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 남겨놓고요. 그냥 갑자기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증시가 안 좋았거든요. 좀 뭔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저렇게 급하게 미국에 귀국한 거 보면 이거 뭔가 안 좋은 일 있나?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캐나다 정상회의는 좀 뭔가 좀 약간 아쉽게 됐죠. 예, 트럼프가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 이슈가 좀 있었고, 요거는 뭐 미국 증시에는 반영된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제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아마 금리 동결할 겁니다. 이번에 100%인데 내일 모레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 모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점도표나 경제 성장 전망치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변동성은 커졌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강세장은 맞아요. 이게 추세를 바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시장은 이제 중동 리스크를 그냥 하루 정도 반영을 했고, 오늘은 좀 긍정적이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는 AMD가 목표 주가가 상향됐는데,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제 미국의 증권사가 AMD 목표 주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 8% 올랐는데, AMD의 인스팅트 MI350 시리즈가 있거든요. 요게 이번에 공개한 엔비디아의 그 GB 뭐죠? 200인가요? 이런 이제 경쟁 모델 있잖아요. AI 가속기. 요런 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D가 설계한 건데, 여기에 HBM3E가 탑재가 돼요. 12단짜리가. 그게 삼성께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제,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AMD에 대한 기대감이 급등하고, 이게 잘 되면 삼성한테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엔비디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그건 아직은 안타까운 상황이고, 일단 아쉽지만 AMD에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좀 일부 오늘 삼성이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좋아요. 좋은 데이터 맞는데, 높은 점수를 좀 주긴 어렵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 6.4나 증가해서 예상을 크게 상회한 건 맞는데, 예, 좋아요. 뭐 산업 생산도 나쁘지 않았고, 실업률도 좀 5%로 안정화됐는데, 뭐 일단 지금 6.18 이제 소비 시즌도 돌아오고,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 주고 있고, 근데 여전히 좀 구조적으로 좀 아쉽다는 게, 소비자 물가는 4개월 연속 하락, 부동산 시장 아직 반등 못하고 있고, 이게 일시적 아니냐, 이런 좀 우려는 아직 있어요. 이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중국은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물가가 올라야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실업률은 5%인데 청년 실업률 있죠. 이게 15.8이나 돼요.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 주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투자를 저축하겠다. 이런 좀 응답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 3분기니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소매 판매 회복되기 좀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게 중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거든요. 아직은 뭐 못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 소비 데이터 자체는 좋지만, 예,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테슬라 좋았고, 엔비디아 좋았고, AMD 아까 말씀드렸고, 메타가 왓츠앱이라는 이제 앱에 광고 도입한다고 발표하면 좋았고, US 스틸은 이제 인수 승인했습니다. 신일본제철이 인수하는 거. 주가 급등했고, 로크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해주는 업체인데, 아마존과 이제 독점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급등했고요. 캐링 아시죠? 캐링이 이제 구찌의 모기업이거든요. 여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르노의 CEO가 여기 구찌로 간대요. 근데 이 르노 CEO가 르노를 살린 사람이에요. 되게 여기서는 이제 CEO로서 역할을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구찌에 간다고 하니까 캐링 주가가 이제 급등해버린 거죠. 카메코는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뭐 우라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주는 좋았고, 록히드 마틴은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할 것 같다.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반대로 방산주가 빠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일단 이제 주요 얘기들, 하나솔루션 주가 오늘 좀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썼던 건데, 저희 로켓 속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투원투게더 콘텐츠에도. 근데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있잖아요. 요거 이제 올라갔는데 상원이 승인을 해야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역시 안 좋아요. 네.
태양광 풍력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죠. 이거 폐지한다.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택용 있죠.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 임대하는 기업, 이를 직접 구매하는 주택 소유자, 이거에 대한 세액 공제도 기존대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통과되면 보조금 못 받잖아요. 태양광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표 나오고 그 미국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태양광 기업들 주가 시간에서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막 썬런 같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거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또 다시 올랐는데 이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급락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진짜 정책 피곤하죠 지금. 트럼프가 안 도와주니까. 반면에 수력 원자력은 좋아요. 여기 세액 공제 2036년까지 늘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이쪽은 오히려 좋고 신재생은 안 좋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는 거 있죠. 7,500달러. 이것도 종료. 법안이 발의가 되면요 180일 내에 이제 보조금. 이거 전기차에도 안 좋죠. 친환경은 위축되고 전통에너지와 원전은 오히려 강화되고. 그게 이제 태양광주에 오늘 좀 부정적이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태양광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여기는 또 되게 신재생에 적극적이고, 또 미국에서는 중국은 배척하는 게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국간 하지 마라. 이건 명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호재고. 그리고 태양광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워낙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좀 안 좋을 겁니다. 이 뉴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확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은 좀 나오겠지만, 예, 이게 뭐 또 다시 태양광을 뭐 망가뜨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 좀 나온 후에는 또 좀 진정되지 않겠냐. 다만 이제 미국에서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국내 쪽에 어떤 이제 정책들을 계속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곤합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와가지고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뭐 물론 제가 이거 작성했을 때는 그때 3% 오르고 있을 텐데, AMD의 신규 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MI400 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MI400은 그 엔비디아 이 서버 렉 있죠. 이렇게 서랍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이 서버를,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붙여버린 거예요. 72층으로. 그런 게 또 나와요. 예, 내년에 나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MD가 잘하면 삼성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에도 언젠가 공급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좀 오랜만에 삼성이 좋았습니다. 모건스탠리에서도 기대된다, AMD.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를 움직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호텔 관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왜냐면 이제 뭐 직접 보여드린, 거기서 제 이제 노트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저희가 직접, 예, 호텔 쪽, 예, 어디 갔나요? 호텔 전체 여기 있네요. 서울 호텔 시장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한번 만들어 봤고, 요게 이제 그 서울 호텔 시장의 황금기인데, 구조적 공급 부족이 촉발할 전례 없는 호황의 시대.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좀 분석을 또 해봤거든요. 공부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요새 호텔주가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은 적어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호텔 밸류체인, 서울 호텔이 특히 그래요. 용산에 드래곤시티 있죠. 그 다음에 파르나스 저기 호텔이 있고, GSPNL, 그 다음에 그랜드 하얏트 아시죠? 이거 어제 설명드렸죠.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JS 코퍼레이션. 이 세 개가 서울 호텔의 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수요 충격. 팬데믹의 긴 터널 지나면서 한국의 관광산업이 이제 회복이 아니라 성장 국면이다. 연도별 방한 외국인 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올해 아마 역대 최고로 넘을 겁니다. 1,800만 명 관광공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년 만에 1,775%. 왜냐하면 그때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근데 이 외국인 방문객의 80% 이상이 서울로 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완전 집중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디서 자요? 잠을 어디서 잡니까? 대부분 호텔에서 자죠. 그 숙소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은 되게 뭐 여러 가지 그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예,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서울 체류는 필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여기 뭐 이게 남산도 있고 요게 기억나 요게 뭘까요? 예, 그 롯데 월드타워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뭐 경복궁도 있고 광화문도 있고 한데 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회의도 많고 비즈니스 여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아시아 주요 비즈니스 허브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다 공급이 너무 많으면 그렇게 썩 좋진 않겠지만 공급이 부족해요. 예, 반도체랍니다. PF 시장 경색돼서 옛날에 고금리 때 호텔을 많이 못 지었어요. 공사비도 엄청 올랐어요. 아파트 재건축 비용을 넘겼대요. 그리고 팬데믹 때 호텔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호텔이 안 되니까 떠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예, 숙련 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인력난이 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호텔 공급은 줄고 있어요. 2020년보다 줄었어요. 오히려 늘지 않고 있어요. 관광 호텔 객실 수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쫓아오는 거죠. 폐업도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때 영업이 안 될 때니까. 그래서 인허가 수는 40% 감소하고 인적 자본은 유출되고 구조적인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침체됐고 각종 공사비 또 규제 장벽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울 쪽은 전례 없는 호황인 게 이 용산 드래곤시티가 1,700개나 돼요, 객실이. 그런데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때 공급과의 우려도 좀 사긴 했는데 지금은 시장의 리더로 좀 자리매김했고 객실당 평균 판매 단가가 20만 원 돌파했고요. 객실 점유율은 80%, OCC 점유율이 80%면 사실 다 찬 거예요. 일정 부분을 좀 약간 비워놓죠. 호텔 같은 경우 다 채우진 않거든요. 근데 예약 받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80%면 거의 그냥 만석이라는 얘기죠. 이 GSPNL도 객실 점유율이 80% 넘었어요. 여기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예약을 받는데 객실률이 86%래요. 그냥 다 찬 거죠. 예. 결론은 서울 호텔 시장 장기적인 공급 부족.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3, 4성급인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이게 5년에서 10년간 불균형이 이어질 것 같고 일시적인 게 아니죠. 일본 호텔 시장도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객실료가 2배나 올랐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 쪽에 있는 호텔 지금 부분도 이렇게 좀 흘러갈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이게 글로 다 쓴 거를 저렇게 일단 다 이 카드 뉴스로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긴 편하고 거기에 음성 해설도 다 달았습니다. 팟캐스트로. 그래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택은 지금 정부는 공급 폭탄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공급입니다. 규제보단 공급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선 쪽을 보면 주택공급대책총괄위원 김여정 국장을 파견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도 이성훈 국장, 이유리 과장 등이 이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전문가를 이제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결국 어제도 되게 좋았지만 오늘도 뭐 장중에 DLNC도 한번 좀 크게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이건 건설주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한미약품은 이거 저희 투원투게더에도 올려드렸는데 조금 뭐 음성 해설도 달아드렸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좀 핵심만 말씀드리면 차세대 비만 치료제 HM15275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당뇨병 학회가 이번 주에 열려요. 열리는데 미리 좀 임상 결과 일부 발표하거든요. 초록에서. 그게 좀 나온 것 같아요. 4주 투약을 해요. 매주 한 번씩 평균 4%에서 최대 10% 체중 감량 효과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좀 평가 결과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 HM15275는 좀 기존의 비만 치료와 좀 달라요. 3중 작용제. 3가지 효과를 한 번에 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를 한번 딱 맞잖아요. 3가지 효과가 다 생겨요. 뭐 1타 3P인가요? 1타 그 3P?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GLP-1, 그 다음에 그 위역제 펩타이드, GIP, 글루카곤, GCG. 요 3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이건 뭐, 그리고 이렇게 3중 제교제인데 임상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안전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평가 괜찮다고 합니다. 3중 작용제는 뭐냐면 우리 몸에 서로 다른 3가지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서 각각의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인 거죠. GLP-1은 요걸 투입을 하게 되면 뭐냐면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줘요.
위장 운동도 늦죠. 그래서 주로 비만 치료제가 저 GLP-1을 쓰죠. 저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저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또 한 가지가 GIP,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혈당 조절하고. 그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위장 관계도 부작용도 줄입니다. 저게 GIP. 이 두 마리 토끼 같이 잡고요. 마지막이 GCG. 이건 뭐냐면 그 간과 지방 조직에 작용해서 에너지를 막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 돕는 역할.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줄이고 혈당 조절해주고요. 부작용 없애고 에너지 소모를 늘려주는 거를 하나의 약물로 구현한 게 바로 HM1527호다. 이걸로 지금 임상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일단 잘 나왔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이번 주말에 나올 거예요. 당뇨 학회가 열리니까.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는 좀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면요. 일단 이제 투자 전략 관련해선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온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메리츠의 이수정 연구원님이 이게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한번 따져보래요. 투자국 인프라가 파괴 손사됐나? 예스면 좀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방어주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투자국 인프라가 이번에 심각하게 파괴된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크라이나 때는 그랬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런 정도인데,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물가에 1년 이상 영향을 줄 거냐? 누가 봐도 아니죠. 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그때 러우 전쟁 때는 주가가 엄청 빠졌잖아요. 안 좋기도 하고. 실질금리에 1년 이상 영향을 줄까?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나 이런 보복은, 이번 부분은 다 노예에 해당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회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쪽이었죠. 그래서 좀 오래 걸렸던 거. 심지어 이때도 주가 안 좋을 때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성과가 좋았죠. 결국 나중에.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위험자산 매수하는 거고,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있었지만 유가는 오히려 빠져버렸죠. 오늘. 예. 원유 공급만 훼손이 없었고, 호르무즈 해협만 안 건드면 돼요. 예. 그러면 큰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가능성은 괴롭진 않아요.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이란이 이렇게 되면 자살골 넣는 거예요. 아마 이걸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번 지정학적 위기 발생 시에 질문 1, 2, 3 모두 다 놓으면 이건 기회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역사적 평균 PBR이 1.15배래요. 그러면 3,419포인트가 간대요.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역사적 평균. 한국에. 지금 PBR 한 배니까 3,000 한번 거의 갔다 왔죠. 그래서 지금 비싼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밸류에이션은 아주 싼 건 이제 아니지만 중립까지는 왔다. 이렇게 보시고, 여전히 외국인 많이 팔았고,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시점 이후로 엄청 팔았다가 5월부터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직은 살 여지는 더 남아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더 가느냐 아니냐는 개인 투자자가 결정할 거래요. 예. 그래서 리테일, 개인 자금이 유입돼. 근데 최근에 개인 자금 엄청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평균 거래대금 폭발하고 있고요. 예탁금이 63.8조예요. 지금 이제 고민하던 자금들이요, 지금 주식시장 들어와요. 근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직 사진 않아요. 들고 있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아직은 많이 안 들어왔고, 주식을 하려고 좀 준비만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풀겠죠? 민생회복지원금 아마 지급할 것 같습니다. 뭐 전 국민에 25만원, 이제 차등 지급인데, 뭐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이러면 15만원, 그 다음에 그 25만원, 이렇게 좀 차등해가지고 지급할 때는 코로나 이후로 처음 주는 거잖아요. 돈 주는 거. 이게 돈 풀리는 거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 돈 풀어가지고 주가지수 급등한 거. 약간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한 거죠. 그래서 지수가 3,000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만약에 넘는다면 넘어서 막 이렇게 개인장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도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물 들어올 때는 오르는 게 더 오를 수도 있대요. 근데 뭐 저는 다 고르게 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못 올랐던 쪽도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이번에 이란 이스라엘 좀 리스크는 있었지만 그게 대세를 바꾸긴 어렵고, 예, 기다리는 조정은 안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G7 정상회의가 지금 열렸는데 좀 김이 빠졌죠. 그렇지만 유럽이 이런 이슈가 있나 봐요. 유럽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있죠. 이거 3천억 달러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자산을 못 써요. 그래서 이 자산 3천억 달러를 활용해서 국제배상청구위원회가 러시아의 전쟁 배상 책임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이를 활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배상 청구권을 담보로 자금을 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나 봐요. 그럼 러시아 자산은 여전히 못 쓰거든요. 못 쓰는 상태인데 이 유럽, 영국, 캐나다가 러시아의 이런 동결 자산을 요걸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돈 빌려주는 거예요. 6개월마다 500달러 대출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러시아가 휴전을 수락을 하면 러시아가 더 이상 전쟁 안 하겠다 이러면 대출을 안 해주고요. 휴전을 위반하면 저걸 이용해서 5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돈이 나가버려요. 러시아 자산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휴전을 수락하면 저 돈이 안 나가는데 자꾸 전쟁하고 위반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러시아 제재가 다 실패했거든요. 전쟁 배상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를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 러시아가 휴전에 적극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국제사회에 복귀를 하겠죠.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인도와 중국으로만 좀 러시아 에너지가 싸게 들어갔는데 이 구조가 깨지고요. 그럼 국내 정유나 화학업계, 우리나라 업체들은 비싼 원유를 쓰는데 인도, 중국은 싸게 받은 거예요. 경쟁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깰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과잉 생산도 줄어들 거다. 그래서 뭐 정유 화학 업종에 이 부분이 혹시 가시화되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오늘 굴삭기주들이 올랐잖아요. 아마 그것도 혹시 이거 뭐 종전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오늘 그래서 굴삭기가 올랐나? 종전 이슈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이제 메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원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인데 우리가 알코올이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랑 별개로 알코올이 없는데도 이제 그 지방이 이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메시라고 하는데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요게 25년 4월 FDA부터 이제 우선 심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비만 치료제인데 메시 적응적으로 확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FDA 승인을 따로 받아야죠. 그래서 6개월 심사 후에 아마 10월경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난대요. 이게 만약에 승인 받으면 굉장히 또 그 시장이 하나 큰 게 열리는 거죠. 그 세마글루타이드가 MASH 치료제로 승인 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마 10월경에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 그 비만 치료제 이제 계열로는 첫 MASH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된대요. 그럼 이제 이거랑 경쟁하는 업체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0월에 한번 저게 어떻게 될지 주목하시고, 한미약품이 여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그 MSD 예, 기술을 수출했거든요. GLP-1, GCG. 아까 말씀드렸죠. 3중 작용제. 근데 이거는 2중 작용제예요. GLP-1, 글루카곤. 예, GLP-1은 뭐죠? 예, 그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거죠. 예. 그리고 GCG는 에너지를 예, 지방 분해를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건데, 요 2중 작용제 에피노페 그 듀타, 이름이 어렵습니다. 요거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대요. 예. 그래서 요게 임상이 2개인데, 아니, 그러니까 3개인데, 이 중에 2개는 6월 말에 끝나고, 하나는 12월 말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 12월 말에 각각 하나씩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저 결과 보고, 이상이니까 3상 갈지는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피노페 그 튜타이드인데, 간지방 함량 있죠, 지방. 지방 간염은 그거잖아요.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간에. 근데 요 지방 함량 감소율이 이렇게 높아요. 예. 요게 노보노디스크 거. 에피노페 튜타이드, 이게 한미 거죠. 현재까지 데이터는 이렇다는 거죠. 24주 데이터에서.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결과가 계속 잘 나와준다면 한미약품한테도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는 단순히 간에 지방만 쌓이는 게 아니라 간세포 성장과 염증까지 동반하는 좀 그런 간질환인데, 과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대사 기능 이상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이 이제 들어갔다는 게 좀 이제 듣기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메시라는 용어로 뭐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시장이 커져요, 이것도. 비만 치료제랑도 연관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AI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AI 관련 정책은 국가 민간 협력을 통해서 한국형 AI 제작하겠다는 그 방향성을 명확히 갖고 있고요.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정우 센터장 임명이 됐죠, 네이버에. 그래서 어제 네이버 주가도 좋았고, 삼성, SDS, 뭐 SK 이노베이트 뭐 다 급등했는데, 이 트렌드의 수혜 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래요. 그래서 어제 관련주가 다 급등한 거죠. 그리고 삼성 SDS는 그 동탄에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예, 이 부분도 긍정적. LG CNS도 같이 갔죠. 경북에 데이터 센터 또 건설 추진하고 있대요. 예, LG CNS도. 그래서 이 관련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상했는데, 이 중에 삼성 SDS가 좀 최고 선호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탄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거의 한계까지 증가했고, 전력 이슈로 가동이 안 되는 서관 또한 해당 문제가 해결되면 가동이 시작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러니까 동탄에 동관 서관이 있는데, 동관 쪽은 지금 가동률이 높은데 서관이 지금 전력이 좀 이 부분 때문에 가동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이것까지도 아마 해결되면 가동률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4개의 데이터 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올라가죠. 지금 정부가 데이터 센터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씨도 거기에 좀 앉힌 거고, 그래서 수혜를 좀 받을 것 같다. 대표적으로 삼성 SDS, LG CNS 이런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HBM 여전히 높은 성장이다. 범용 D램보다 HBM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이닉스가 괜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HBM 판가도 한 자릿수 중반 % 이상으로 상승을 더 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왜냐하면 HBM4가 나오거든요. HBM4는 확실히 좀 비싸겠죠. HBM3E는 좀 떨어질 거래요. 25년보다. 예, 그렇지만 HBM4는 좀 이게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가격은 좀 오를 것 같다. 예, 그러니까 3E랑 HBM4를 합치면 전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고, 여전히 HBM 모멘텀은 유효하다.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유지해 주셨고, 여전히 수급 좀 AI 칩 수요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 심화될 것 같고, HBM4까지 채택되니까 좀 HBM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유리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HBM을 많이 공급을 해버리면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좀 하락 리스크가 좀 돼 있지만, 삼성의 투자 기조를 보면 이게 적극적인 이렇게 증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락 위험보다는 올라갈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쪽은 여전히 괜찮다. 기본적인 전략은
HBM 여전히 좋고 하이닉스가 탑픽이다 라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BM4는 그 HBM3E보다 밴드위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메모리와 연산장치 간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는 이제 대역폭이죠. 이게 60%나 증가하니까 당연히 많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겠죠. 근데 HBM4는 입출력 단자가 되게 많아요. 2048개로 2배. 대신에 속도는 늦춘대요. 왜냐하면 전력 때문에. 너무 속도까지 빨라지면 AI 데이터 센터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단자는 2배로 증가하지만 속도는 일부러 좀 늦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HBM은 또 원가가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가 자체는 좀 오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리더십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이제 이번에 또 제품 인증, 엔비디아 제품 인증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또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자꾸 지연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할 거로 좀 보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은 이번에 수율이 엄청 올라왔대요. HBM 수율이 60%면요 거의 하이닉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선도업체랑 이제 수율이 비슷해지고 있다. 마이크론도 많이 지금 쫓아오는 그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삼성이 좀 제일 뒤쳐졌는데 삼성이 좀 반격을 얼만큼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이종욱 연구원님은 반도체 사고 있다. 최근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수가 무섭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HBM 내년 수요에 대한 관점이 낙관적으로 변했다. 내년 괜찮다. HBM. 아까 위의 내용과 비슷하죠. AMD도 출시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상향 조정이 주가에 더욱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범용 제품 있죠. 그러니까 뭐 PC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여기도 공급 부족이 연장될 거로 보고 있어요. DDR4 이제 안 하거든요. 중국마저도 안 하겠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공급 부족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모바일 디램 가격도 3분기에 2분기 이어서 계속 증가한다. 상승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좋아지냐? 이게 유지되냐? 핵심은 내년에 대한 믿음과 외국인 매수세인데, 지금까지는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의 투자 열기는 계속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7월에 TSMC와 SK 하이닉스 등에서 들려올 내년 완판, 타이트한 공급 확인, 10월에 확인할 클라우드 업체들의 강한 수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지나봐야 알겠지만 TSMC 하이닉스가 완판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이 여전히 뭐 투자 많이 하고 이런 게 확인이 또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소버린 AI는 이제 국가가 투자하는 AI예요. 이것도 역시 좋은 거죠, 반도체한테. 그래서 여전히 뭐 낙관론을 가지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AI가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사이클 여전히 초기 국면이고 다양한 AI 테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은 많이 안 늘고요. 그래서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파티는 새벽까지 이어진다. 여기서 안 끝난다. 그래서 메모리 대용주 위주로 추가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은 더존비존이 중소기업 관련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중소기업 대상으로 그런 세무회계 서비스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데, 원 AI, 요게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 속도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빠졌는데 지금은 충분히 매력이 있고, 또 정부의 AI 정책도 호재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정부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중소 및 벤처기업 대상으로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아고라는 더존비존의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매출 성장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한번 재현되지 않겠냐라고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정부 지원 규모가 줄면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지원 안 해주면. 그래도 잔존율이 30%만 돼도 실보다 득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원 AI 매출 기여가 본격화되니까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도전 비전 좀 답답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조금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실적 좋아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분기부터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맞다면 지금은 좀 충분히 매력 있는 자리고, 또 AI 소프트웨어를 하니까 지금 정책 트렌드에도 잘 맞는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해성DS가 오늘 주가 좋았죠. 목표 주가 올렸어요. 차량용 반도체 고객사 재고 조정 끝났고 DDR5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 추정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유럽 전기차가 이렇게 잘 팔려요. 맨 위에 있는 게 25년도. 거기에 뭐 들어가요? 예, 반도체 들어가죠. 예, 유럽 전기차 쪽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반도체 장착이 내연기관보다 3, 4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반기에 독일이 전기차 육성 정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래요. 이것도 호재가 되겠죠. 유럽은 향후 3년간 전기차 고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2030년 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과잉 경쟁으로 돈을 못 버는 시장이지만 유럽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을 것 같고, 특히 독일이 뭐 세액공제도 해주고 법인 자동차, 전기차 요거 임직원 개인이 이걸 사용하면 차량 가격 0.25만 소득세로 부과하고, 예, 그래서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예, 근데 이런 데다가 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게 된다면 또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런 정책 기대해 볼 만하고, DDR4를 지금 중단을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예, 그래서 DDR4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DDR4를 채우려는 수요가 일단 있고요. DDR5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DDR5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4월부터 DDR5 기판 납품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성DS한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기차 판매 호조, DDR5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기판 납품 시작,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제 해성DS도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노공업은 뭐 그냥 뭐 전교 1등이 전교 1등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매출 영업이 이번 2분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테스트 소켓 상황 고려하면 지금 모바일 쪽에서 소켓 공급 증가하고 신규 IT 제품에 들어가는 소켓 공급도 계속 확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좋은 분위기 같아요. 예, 쉽게 안 꺾입니다. 원래 모바일 산업이 전방 산업인데 여기는 좀 부진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리노공업 사업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AU 브랜드는 그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락피쉬 웨더웨어, 성수동 뭐 이런데 매장이 있죠.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영국에서 브랜드를 인수해가지고 리브랜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름용품을 좀 주로 팔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봄, 가을, 뭐 겨울 이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고 무신사가 지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영업이익률도 33.4%나 될 정도로 높은 이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런 브랜드를 인수해가지고 IP를 거기다가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이제 확장을 시키고 해외 진출까지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락피쉬 웨더웨이가 이제 한국에서 성과를 냈고, 특히 매장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통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이 진출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한번 공시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직영 매장의 외국인 고객 비중이 86%. 이걸 기반으로 해외에서 팝업 스토어, 그리고 작년 말에는 대만, 태국, 홍콩, 마카오 현지 유통사랑 홀세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올해 7월에 중국 회사랑 이제 법인을 설립하면, 이건 공시가 나왔던 거죠. 단기 주가 상승은 좀 경계하시되 뭐 아직은 보여줄 게 많고, 다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장한 지 이제 3개월째 되거든요. 7월 3일이 3개월째예요. 그럼 3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무신사 거예요. 이 물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물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걱정되는 건 6개월. 대부분 다 6개월이에요. 보호해수가. 그럼 올해 10월 3일이죠. 올해 10월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9월 말부터 10월은 6개월 물량은 꽤 되거든요. 이게 풀릴 수 있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긴 많네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까지 했고, 공시가 좀 많거든요.
일단 소개해드리면 비나텍 아시죠? 비나텍이 원래 수소 관련주인데 슈퍼 커패시터 데이터 센터용이에요. 그래서 대만 기업이 공급을 해요. 그래서 어제 이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제 주가 이미 올랐는데 주 전원이 복구되거나 비상발전기가 가동될 때 갑자기 정전 나면 슈퍼 커패시터가 데이터 센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갑자기 정전 났을 때. 그래서 기존 방식에 비해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 내고요. 수명도 깁니다. 대만의 아크베 폴리테크는 이런 전원 공급 장치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예, 높은 출력, 빠른 충전, 방전, 긴 수명, 넓은 작동 온도, 친환경적인 특징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기존의 대부분 비나텍은 수소 관련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해요. 모양은 뭐 양극, 음극, 전해질이 있고. 네. 자, 공급 계약 LG엔솔이 또 놀라운 공시를 낸 게 중국 회사에 배터리 공급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유럽입니다. 지역은. 그래서 중국 체리 자동차 종속회사 ONJ 오토모티브 네덜란드가 있는데 여기에 8기가와트 12만 대 규모의 배터리를 이제 공급한다고 합니다. 1조 원 이상 규모고요. 여기 들어가는 게 그 4680 배터리. 예. 이걸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거에 공급한다는 거 4680 배터리가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테슬라에도 들어가는 걸로 좀 알려져 있긴 한데 중국 기업에도 이게 공급이 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우리가 열 수가 없는 시장인데 유럽에서 중국 회사가 자기네 자동차에 중국 거 안 넣고 한국 거 넣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바닥이 돼서 주가 좀 반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휴메덱스가 이게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게 VIP 자산 운용이 지분 취득을 한 거예요. 신규로. 저는 이거 항상 보거든요. 지분 취득할 때. 신규는. 뭐 아시겠지만 필러 있죠. 여기다가 수분 넣어주는 거. 예, 그게 핵심이고 위탁 생산도 해요. 매출 비중 이게 더 높아요. 그렇지만 피부 미용 의료기기 필러하고 보톡스 합쳐서 50 이나 되니까 비중은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 필러고 주사제로 피부의 꺼진 부위를 메우거나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로산 겔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코, 이마, 턱 등의 시술하고 일상생활도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제품으로 엘라비아 프리미어가 있고 수출 비중이 많이 늘었어요. 13%에서 23%. 네. 주요 수출은 중국과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브라질 쪽에 엉덩이에 놓는 바디필러 있어요. 얼굴 말고요. 이게 더 많은 용량이 들어가죠. 얼굴은 30cc, 바디필러는 60cc.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좀 뭔가 이 제품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으니까 좀 모멘텀 받지 않겠냐. 브라질은 바디필러가 수요가 더 많대요. 그리고 올해 1분기 태국 품목허가 획득, 2분기에 태국 시장 정식 진출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복합필러 있어요. 벨피엔이라고 PN,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 있죠. 요거랑 히알루로산 있죠. 요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게 벨피엔인데 요게 예상보다 조금 임상 결과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로 임상을 끝낸다고 하니까 네,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위탁 생산 사업도 괜찮습니다. 지금 프리필드 주사제, 앰플, 바이알,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등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CMO까지 좀 말씀을 해드렸고, 예, 요 필러 만드는, 근데 핵심은 필러예요. 필러 수출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특히 브라질 수출이요. 올해 2분기에 어쨌든 브라질 바디필러 있죠. 엉덩이에 놓는. 그게 승인 받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가비아는 저번 주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미리 스트레직 이머징 마켓 펀드가 또 샀어요. 지금 계속 사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전자결제, 이메일, 뭐 메신저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직원도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룹웨어 서비스 하이웍스인데 IT 인프라 전문 기업이고 클라우드를 공급해요. 그래서 지금 정책 트렌드에도 잘 맞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건 한번 다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비아 지분은 이 미국 기업이 직접 계속 지분 취득하고 있고 지금 본업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정책 수혜도 기대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전자공시까지 한번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어쨌든 끝나서 오늘 2,950에 끝났네요. 예, 거의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오늘 유리기판이 SKC가 오늘 급등해가지고 오랜만에 유리기판이 올랐고 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 여기가 아주 폭발했고요. 못 올랐던 섹터죠. 온디바이스 AI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이쪽 올라가요. 삼성전기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OLED도 일부 좋았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한다는 공시가 떴어요. 그게 좀 좋게 작용했습니다. 자동차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기아가 좀 2% 이상 반등해줬고 반도체 소부장 해성DS 아까 말씀드렸던 해성DS가 오늘 가장 좋은 장비도 좋았고요. 펜트론 반도체 대표죠. 삼성은 좀 아쉽지만 장중에 거의 4%까지 올랐다가 참 이게 더 못 가는 게 아쉽고 증권주는 뭐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일부 기업에 좀 한정됐다. OLED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LG의 투자 2차 전지 오늘 일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빠진 거는 좀 많이 올랐던 기업이나 알래스카 관련주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알래스카 쪽에서 뭐 뉴스가 나온 건 없는데 예.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캐나다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협상을 못하게 됐죠. 이런 부분도 약간 실망감으로 여기에 요 관련주들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정유주 좀 빠졌고 피팅주 오늘 조선주 인터넷주 게임주도 좀 빠졌고요. 종합상사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좀 일부 좀 악재가 나와서 오늘 좀 빠졌고 SK 이터닉스도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시아홀딩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사업과 좀 별개인 기업들도 있는데 그냥 다 같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랬고 네. 건설 중소형 오늘 원전도 좀 쉬어갔어요. 최근에 원전주들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DLNC 정도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엔터즈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팔았고요. 개인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주요 기업으로는 대부분 좀 파란데 조선방산, 변압기 이쪽이 쉬어갔고요. 하나오션은 좋았고요. 고려아연 급등했고 삼성 SDS는 어제 급등하고 오늘 조금 이제 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좋았고요. 네. 하나솔루션 급락, 코스닥은 알테오젠이나 이제 바이오 쪽이 안 좋았고 반도체가 일부 좋았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여기 2차 전지 쪽이죠. 네. 유리기판 JNTC 반면 오늘 넥슨 게임즈, 비츠로셀 이런 기업들은 좀 부진했고 코스피 쪽에서는 건설기계, 굴삭기가 상대적으로 좋았고 하나솔루션, 포스코인터, 삼성 SDS, HMM, SOL, HD현대, 산일전기 시장이 이끌었던 이제 주요 기업들 중에 일부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알체라, 뭐 JNTC, D&D 파마텍 반면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우리기술투자, 파마리서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건 이번에 분할 이거 취소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예. 파마리서치 그 경영자분 계시면 관계자 그러니까 이 뭐 이사회나 이런 데서 이거 주주가치 훼손한 거잖아요. 예. 빨리 이거 처리하시고 뭐 상법 개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어쨌든 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제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파마리서치 같은 대표 기업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인적 분할하는 건 취소하시길 다시 한번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이 돼야 될 기업이 저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오늘 태용이나 일부 기업들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좀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장 정리해드리면 그동안 좀 성과 좋았고 많이 올랐던 기업들 좀 쉬어갔고 예, 부진했던 기업들 중에 삼성 같은 뭐 물론 아직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가 좀 올라오면서 시장은 좀 강보합이 끝났다. 예. 아쉬움은 좀 남지만 시장은 좀 결론적으로 오늘 좀 답답했다. 이게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좀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다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는 정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 못 간 건 좀 아쉽지만 예, 다시 한번 도전해 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